제,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이제 다른 데 가서도 그 처음에 상인필지를 1890년 초에 거의 마친 거거든요. 1889년에 초안이 다 잡히고 90년 초에 잡혔는데 그러면 내한한 지 3년 만에 저런 책을 외국인이 쓸 수 있을까? 이거를 저도 의심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한국 사람이 옆에서 다 도와주고 본인 지식만 거기에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아니다. 정말 이분이 한국말을 이미 내한 2년 차에 있어서는 거의 다 띄었다. 체계적입니다. 이분이 7월 5일 날 1886년 7월 5일 서울에 도착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9월 23일 날 학교가 개강을 했어요. 유경공원이라는 학교가 9월 23일 날 개강을 했는데 그때 학생들 출석을 불렀다는 거예요. 출석을 불렀는데 말하자면 문 누구누구, 김 누구누구 이렇게 조선식으로 출석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긴장을 하다가 웃음바다가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조선말을 하니까. 조선말을 떨떠듬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12월 달. 그러니까 내가는 이제 5개월 됐죠. 5개월 됐는데, 그때 떠듬떠듬 조선말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5개월 만에 떠듬떠듬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옛적에는 저도 조금 말하자면 이분이 약간 과장해서 이 얘기 하시는 거 아니까 이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분의 열정으로 보면은 5개월 만에 내한한 지 5개월 만에 떠듬떠듬 조선말로 학생들을 가르치고도 남을 뿐이다. 열정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말을, 그러니까 조선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왜 이분이 꼭 해야 되겠냐, 해야 되느냐. 이분 느낀 거는 내가 조선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면 내 스스로 조선말로 조선말로 가르쳐야 조선 학생들한테 의무를 다하는 거다. 그렇게 처음부터 딱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헐버트 박사는 자기가 책에 이제 자기가 한글을 배운 지 4일 만에 읽고 쓰고 일주일 만에 조선인들이 한글을 무시하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서울에 있는 미국 친구들 처음 보면 제프리 존스라고 변호사 그분은 제가 그 얘기 했더니 나는 30분 만에 썼어요. 뭐 읽고 썼다는 얘기인지 그건 정확히 아니지만 어떻든 재빨리 습득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제프리 존스 씨 그분 한국말 하는 거 보세요. 구수하게 하는 거 보면은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분은 20몇 살 때 평화봉사단으로 와가지고 우리 이제 추모식에 와서도 몇 번 연설을 하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그분 처음부터 그냥 우리 한글이 읽고 쓰기에 편해서 너무 쉽게 이걸 공부를 했다. 그래서 헐버트 박사는 충분히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했을 것이다. 제가 이게 지금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 제가 확보한 자료거든요. 이거 확보한 자료인데 여기에 외국어가 5과목이 있는 거예요. 헐버트 이렇게 나오죠? 네네. 이게 그래서 무슨 과목 이런 게 나옵니다. 전부 이게 수집을 했는데 여기서 깜짝 놀라는 게 1886년 23살에 조선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오실 때 이미 영어 말고 6개 국어, 영어까지 7개 국어를 공부하고 오셨어요. 이분의 성정이 뭘 하시겠다면 꼭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들, 지금 제가 이 편지 몇 개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제 이게 전부 이게 서울에서 그 자기가 펜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제 미국에. 그래서 이걸 읽으려면은 초서체로 써놔서 제가 읽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기 이제 제 그 사무실에 미국 아이를 그 인턴을 좀 초청을 해서 제가 이거를 그 좀 정자로 번역을 정자로 좀 이렇게 타이프를 쳐달라. 예. 해독을 거의 다 이제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순차적으로 나오거든요. 자기가 언어를 어떻게 공부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신은 계시는가를 가지고 자기 일을 가르치는 한글, 그 한국어 선생하고 그 말하자면 논쟁을 했다. 한국말, 조선말로 논쟁을 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이제 2년 후에, 그러니까 1888년 봄에 2년이 채 안 됐을 때 동사 일람표를 만들었다. 우리 한국어에는 동사가 가장 중요하다. 동사는 항어라고 동사를 정복하면은 한국어를 다 정복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잖아요. 죽다, 죽었다, 죽었어, 뭐. 변화가 굉장히 굉장히 변화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동사 일람표를 자기가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지난해 이제 헐버드 박사가 1949년 8월 5일에 서거하셔가지고 이제 8월 달에 저희들이 추모식을 매년 하거든요. 작년에는 추모 특집을 만들었냐면은 한글 잠오 조선시대의 세계를 날다. 뉴욕 트리뷴지에 기고한 1889년에 기고한 글입니다. 3년 만입니다, 이게. 한국에 온 지 예. 3년 만에. 그런데 실제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게 뉴욕 트리뷴지가 100% 확인은 안 됐어요. 왜냐면 이거는 네. 제가 후손으로부터 이걸 받은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헐버드 박사 셋째 아들이 네. 이 신문 그 스크랩을 해놓은 거를 그걸 저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이제. 네. 그랬는데 날짜가 없어요, 이게. 그러네요. 날짜가 없었는데 제가 헐버트 박사가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를 찾았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이 제목이 The Korean Language라고 써 있죠, 여기. 네. The Korean Language 써 있죠, 이게. 네. The Korean Language라는 논문을 미국 신문에 보낸다라고 써 있어요. 그게 1889년에. 예. 그래서 더 증거가 확실한 거는 자기 형한테 보낸다라고 그렇게 써 있거든요. 네네. 이분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열심으로 살았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글을 쓰고 그래서 미국 신문에 보내잖아요. 미국 신문에 보내는데 뭐 요즘처럼 뭐 편지가 쉽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제물포에서 배가 일본으로 가서 요코하마에서 미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제물포에서도 매일 그 이 배가 없었더라고요. 일주일에 뭐 2번인가 보내는 날짜가 있어가지고 그 날짜, 그러니까 오늘 편지를 써놓으면은 모레 배가 간다고 그러면 오늘 또 쓰고 내일 또 쓰고 이게 몇 통이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져가지고 이제 배가 떠나는 날 이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형한테 보낸다고 그렇게, 그러면 그 미국에 있는 형이나 또는 아버지가 미국 신문사에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면 신문사에서 이걸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를 모르잖아요. 이 뭐 24살 먹은 청년이 보낸 걸 미국, 이 뉴욕 트리뷴지는 뉴욕 타임즈입니다. 나중에 이게 합병이 됩니다. 이 뉴욕 타임즈하고. 이런 거대한 신문들이, 이런 사람들 글을 그렇게 쉽게 실어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 신문에서 이 이름을 틀리게 적었어요. 여기 보니까 호머
헐버트라고 이거 맞는데 W 헐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헐버트 박사의 본 이름은 호머 B 헐버트가 맞거든요. 네네네. 근데 W 헐버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음, W 헐버트가 누구냐? 자기 형입니다. 아, 그 신문사에서 자기 형한테 받고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아, 이게 더 확실하니 아 증거 자료가 증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구나. 편지의 내용이랑 나에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889년으로 이게 단정이 된 거예요, 제가. 서울대학의 고영근 교수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언어학자 계신데 그분이 이제 헐버트 박사를 그분의 언어 철학사를 쓰시는데 모든 증거 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그분도 학자시니까 당신이 어떻게 해서 1889년으로 추측을 하느냐 동의를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은 1900년에 썼다고 아니 1945년 해방 이후에 썼다고 해도 엄청난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글을 쓸 수가 없다. 한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정확한 글을 평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 기사 이제 신문에 실린 내용을 신문 내용을 번역을 했어요. 이 내용을 번역을 했는데 그 고영근 교수님도 이걸 보시고 이건 완벽한 글이다. 한글에 대해서. 더군다나 1900년 이전에 쓰셨다면은 이거야말로 언어 철학사에 꼭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러면 이 글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글 자모를 미국 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입니다. 이게 아. 네, 이게 이제 아마 활자판이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없으니까 억지로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줄을 이렇게 긋는다. 그러니까 이게 띄어서 우리는 붙여야 아가 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띄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붙이는 거는 또 되지도 않겠죠.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겠죠. 미국의 활자가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 오, 우, 이 이런 글자를 헐버트 박사가 이렇게 직접 소개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조선어 간접 화법에는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에서 접할 수 있는 함정이나 위험이 없다. 간접 화법에서 영어에서 he said 하고 뭐 그다음에 뭐 he would 뭐 he said that 뭐 someone 뭐 이제 이런 함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깔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 한글을 완벽한 문자라고 여기 써 있고 서양에서 추구했던 발음 글자 하나당 발음 하나의 법칙이 조선에서는 이미 몇백 년 전에 만들어졌다. 서양에서 그렇게 추구했다. 그러나 실패했던 게. 그래서 이게 거의 완벽한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작년 추모 특집 하기 전에 그 훈민정음악 박사 김수롱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한테 내가 이 글을 보내고 이 글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일 저기 뭐예요? 한글의 중시죠? 헐버트.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시죠. 예. 이 김수롱 박사가. 제가 이제 이분의 한글에 더 위대한 거는 이분 이전에 이게 1889년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완벽한 문자인데 여기서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 불평은 이미 일주일 만에 한글을 배운 지 일주일 만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이 위대한 한글을 조선인들이 무시하고 있다. 그거를 발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평이 시작이 됐을 거 아니에요. 왜 한글을 안 쓰냐고. 그래서 헐버트 박사는 학문적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제일 먼저 역사상 한국인을 포함해서 한글로 교육해야 학문이 빨리 보급이 돼서 한국 사람들이 깨어난다라는 거죠. 지식이 많아야 교육이 확대된다. 교육이 확대되고 교육이 확대돼야
문명 진화를 이룰 수가 있고 그다음에 평등 사회를 이룰 수가 있다. 이건 뭐 확실한 교육 철학이죠. 한글을 통한 교육 확대, 교육 확대를 통한 문명 진화와 평등 사회. 헐버트 박사는 상층부와 하층부, 그러니까 양반 쌍놈의 벽을 가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한글 확대라고, 한글 보급이라고 주장한 분이에요. 글을 잘 쓴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어 문장을 문법을 잘 안다고 해서 회화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헐버트 박사 편지, 이런 편지에 보면은 이분이 통역을 도맡아서 했어요. 주요, 그러니까 뭐 개신교 몇 주년 행사, 뭐 또 황실에서도 뭐 행사가 있어서 외국인이 있어서 한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뭐 발표를 하면 헐버트 박사가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도맡아서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제 저게 1889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필지가 이제 1891년 1월에 출간이 되는데,